녹화 버튼을 누르면 내 얼굴이 딱 나오면 놀라니까 옆으로 비켜야 돼. 자,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한테 이런 걸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이 뭔지는 알지? 접선이 뭔지를 알지? 일단 원위로 딱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접하는 선이지. 저번 시간에 위치관계 배웠지 우리 여러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보다는 세 글자 딱 깔끔하잖아.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면 딱 접한다. 그래서 이렇게 접하게 하는 선을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어찌됐든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지금 목적이라는 건데, 이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에는 뭐야? 직선이지. 직선의 방정식이지. 직선 만들려면 우리 두 가지가 필요했어. 뭐하고? 기울기와 또 그거는 이제 중학생 대답. 그게 y절편도 맞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y절편은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는 한 점, 그치? 한 점, 한 개만 있어도 돼, 그치?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오늘 이제 끝났어 그냥. 이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만 딱 구해주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가 0,0 제일 쉬운 걸로 주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맞지? 원점이 중심인 원의 방정식. 자, 반지름은 뭘로 할까? 2로 할까? 자, 그럼 제곱해서 4라고 적어야겠지? 자, 그래서 반지름이 4야. 자, 그러면서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에다가 수선의 발까지. 접점에다가 그냥 선 그으면 수선의 발 되지? 자, 이렇게 한번 그어봤어. 그러면 우리는 뭘 문제에서 주는 거냐면 그냥 내가 접선을 만든다라고 하면 몇 개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접선을 구해라 하면은 정해진 게 없잖아. 무수히만 만들 수 있겠지? 접선이라는 걸.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문제에서는 무수히 많은 그거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특정한 조건을 준단 말이야. 그 특정한 조건이 바로 뭐냐? 접점. 여러분한테 이 접점을 준다. 접점이 뭐야? 접하는 점. 그치? 한 접선이 이렇게 딱 하나 있을 때 지나는 한 점이 있잖아. 그 만나는 점 하나를 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접점에다가 원의 중심에다가 지금 선분이 온 거잖아. 됐어? 자, 그러면 접점을 뭘로 할까 우리? 1, 마이너스 2로 할까? 그냥 아무거나 해봤어. 자, 1, 마이너스 1 하나 줬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안 되잖아. 1, 마이너스 3으로 해야지. 자, 왜? 요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해야지. 멍청이. 1에다가 3도 안 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야지. 그치? 이렇게 할게. 이렇게. 자, 여러분 일단 공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공식을 구하기 이전에 뭘부터 해봐야 돼? 뭐부터? 노가다부터 해봐야지. 그치? 노가다부터 띄워보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접점을 알려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서 지나는 한 점을 이미 알려준 거지. 응. 이 접선은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 1,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난다. 얘는 해결이 됐지. 그럼 또 하나가 필요해. 기울기가 있으면 되지. 기울기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 기울기 어떻게 할까? 저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 저번인가?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 공부할 때 배웠었지? 요 선과 요 선이 뭐해? 수직을 이룬다. 맞지? 자, 그래서 접선하고 반지름이 수직을 이룬다는 걸 사용해서 이 접선에 뭐를 얻자? 기울기를 얻자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돼? 원점에서 여기까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 너무 쉽지? 1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하면 되잖아, 그냥. 1분의 마이너스 루트 3. 1 빼기 0은 1.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0은 마이너스 루트 3. 그렇게 해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와. 늘려서 적으면 이렇게. 했지?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누가? 반지름의 기울기가. 자, 반지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그럼 여기에서 이 수직인 기울기는 뭐라고 해야 돼?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인다. 되지?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인다.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 녀석이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기울기만 알고 지나는 한 점 알면 이제는 이 지나는 한 점이 뭐야? 접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접점 주면 이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직선을 만들면 돼. 알겠지? 그럼 만들어보자. y는
아 이렇게 만들자. 일반형으로 만들자 여러분. x 여기에서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y의 대수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해서 오른쪽에 0 나오게 하는 상수항을 고르면 되겠지? 아 다 해봤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하면 1 플러스 3 되지? 그럼 여기는 뭐 들어오겠어? 마이너스 4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아니 접선의 방정식 완성이다. 어디를 지나는? 접점 1,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완성이요. 이렇게 해서 노가다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노가다로 푸는 것도? 근데 노가다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여러분. 그 생각이 말랑말랑해져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개나 소나 다 공식을 외운다는데 우리도 한번 외워봐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이 녀석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만들면 돼. 원의 방정식 자체를 가지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해석하면 얘를 x 곱하면 x제곱 되지. y 자 이렇게 늘려서 적으면 y제곱 되지. 그 다음에 중간에 플러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4 있잖아. 그냥 이 형태를 봐봐. 둘이 봐봐. 비슷하게 생겼어. 자 여기에서 뭐만 해주면 되냐면 요 x 하나랑 y 하나 있지. 이 하나들한테 뭘 대입하냐면 접점의 좌표 자체를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1 x 좌표지. 얘를 x 쪽에다가 하나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y 좌표지. 얘 자체를 y에다가 한번 넣어주면 끝. 그치? 이렇게 하면 x가 1로 바뀌어. 1x 그냥 x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바뀌면 마이너스 루트 3y 그냥 되지. 는 4 얘 넣어주면 돼.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 끝.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일반화하면 원이 또 이렇게 있고 0,0이 중심이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며 일반화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름이 r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점 요 좌표가 a, b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거를 늘려서 xx, yy, r제곱 자 이렇게만 적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해라? 접점의 x좌표를 그대로 넣고 접점의 y좌표를 그대로 여기 왼쪽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바로 그냥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전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자? 바로 공식을 쓴다라고 그냥 교육과정 자체에도 그렇게 나와있어. 교육과정 자체에도 여러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공식에 대해서 너무 깊게 가르쳐주질 못해. 왜냐하면 미적분이 들어가거든.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을 하는 거야 사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울기 구하고 접점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짜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형태가 공식을 쓴 형태와 같다.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접점을 xx, yy 이렇게 바꿔주고 접점의 x좌표, y좌표를 그냥 대입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고1 과정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교육과정 상에 그냥 공식을 써서 해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 지금. 뭘까? 지금 이 공식의 최대 약점은 뭘까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든 게 다 뭐야? 원들이 중심의 좌표가 다 뭐야? 원점이지. 0,0이지. 그럼 0,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 x제곱을 xx 늘려 쓴 다음에 여기다가 x좌표 대입했지. 그 다음에 y제곱을 yy 늘려 쓴 다음에 y좌표에다가 대입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x, 그냥 x 1차항은 어떻게 할까? 일반형을 만났다 치고 x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일단 결과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증명은 못해. 미적분해서 증명해. 2분의 x 플러스 x라고 바꿔. 자 무슨 말이야? 맞잖아. x 플러스 x가 얼마야? 2x지. 2로 나누면 얼마야? x잖아.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일반형을 만나면 이렇게 고쳐. 그 다음에 여기 x 하나 있지. 요 x 하나에다가 어떻게 하자? 접점에 x좌표를 대입하면 돼. 그럼 끝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2분의 y 플러스 y 이렇게 늘려서 적은 다음에 여기 앞자리 y 하나에다가
y좌표 대입한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자,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일반형에서 쓰는 방법이야. 일반형. 근데 이제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는 거기 문제 있나? 자, 거기 248번이지. 그거 한번 다시 그걸로 한번 해볼게. 아니야, 248번 말고 252번 넘겨서 117쪽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예제 6번이다. 그래서 252번 그걸로 한번 봐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지금. x-1의 제곱 표준형으로 평행이동이 됐잖아. 그러니까 원점이 중심이 아닌 경우지 얘들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아주 쉬워지거든. 표준형이면 오히려 쉬워지거든. 그래서 일반형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굳이 안 외워도 되긴 해. 근데 내가 그냥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면은 돼.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리는 이거야. 빠르게 지나간다. 얘 원이 원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원이 평행이동을 하면 누구도 평행이동해. 요 위에 있는 접점도 같이 평행이동하겠지. 그 원리를 똑같이 사용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아직 평행이동도 안 배웠고 미분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깊게는 설명을 못해. 알겠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 공식을 사용하여 해결한다라고 문제 그 교육과정 자체에 그냥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갖다가 늘려서 써. 아주 쉬워. x-1, x-1. 따라해봐. 거기 적어. 적어. 말로 따라해도 돼. 자, 그리고 y 플러스 2, y 플러스 이렇게 적으면 돼. 알겠지? 표준형일 땐 이렇게 푸시면 돼. 는 25 똑같이. 예? 한 다음에 뭐 할까? 대입하지. 눈치챘잖아. 그지? 점이 마이너스 2,2래. 마이너스 2,2를 여기다가 순서대로 대입을 하면 된다. 마이너스 2가 x좌표니까 x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하나에다가만 넣어. 하나에다가만. 그래서 늘려서 적은 거야. y 플러스 2에서 y좌표를 2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해가지고 더하시면 25. 그냥 이게 답이야. 알겠어? 지금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원점이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원점이 중심인 걸로 주는데 혹시나 이런 문제에 평행이동이 된 원 상태로 나오면 당연히 중심이 원점은 아닐 테니까 1,-2가 중심이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원점이 중심일 때의 직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짠 다음에 개를 같이 평행이동을 시킨 거긴 한데 여기에서 개수도 같이 바뀐다고 생각해야 돼. 그런 원리거든 사실은. 근데 이해를 못해도 돼 사실. 그냥 이걸 써가지고 풀어주면 돼. 그거 자체가 그냥 교육과정의 의도거든.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8 11 되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 14 이렇게 되겠지? 근데 거기는 왼쪽에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4로 바꿔주고 는 0이라고 적을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답이 그냥 나오지. 거기에서는 플러스 14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3x-4y 플러스 14 상수항의 부호를 이렇게 맞춰버리면 되지?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a는 3 b는 마이너스 4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처리됐지?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마스터한 거야. 다 풀 수 있어. 여기 개념 노트에 적어도 개념 노트에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이제. 여러분 이게 접선이 주어졌을 때다라고 보면 돼. 자 거기 문제 한 문제 예제 문제 6번 더 어려운 걸 하고 나서 지금 예제를 한다는 건데 자 예제 문제 6번을 다시 한번 공식 한번 연습해보자. 예제 6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번에는 원점이 중심인 거지. 자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4 자 이렇게 줬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적으라? xx yy 이렇게 적고 나서 13 똑같이 자 거기서 접점이 2,3이라고 그랬으니까 2를 여기다 넣고 3을 여기다 넣으면 2x 플러스 3y는 14 됐지? 이렇게 적으면 그냥 끝. 그래서 거기 미지수 불러주시면 돼. 할 수 있지? 자 벌써 하나 끝났어. 총 3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접점을 먼저 했어. 왜 접점을 먼저 했을까? 쉬우니까. 얘는 지금 우리 방금 전에 한 접점을 알려준 접선의 방정식은 얘들아 접점이 하나를 알려주잖아. 그러면 이 접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접선이 몇 개야? 당연히 방금 전에 해봤잖아. 몇 개 나왔어? 접선의 방정식 하나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제부터는 2개가 나올 거야. 2개 정확하게 2개. 자 그래서 이거 먼저 한 거야. 접점부터.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자 이제부터는 뭘 배울 거냐? 우리 아까 전에 뭐 배웠어? 접선의 방정식을 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가 필요하며 또 이제는 지나는 점이 아니라 뭐
접점이 됐지. 지나는 점. 그러니까 접점으로 분류가 된다. 접선에서. 자, 그래서 기울기와 접점 이 두 가지를 알려주면 무적이야. 그냥 접선의 방정식 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접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고 이제 뭐를 준다? 기울기를 준다 이거야. 알겠어? 기울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또 이렇게 너무 찌그러졌잖아. 너무 찌그러져서 호떡이 됐어. 원을 이렇게 좀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원이 중심이 또 0,0, 0,0 제일 쉬운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로 할까? 반지름을 3으로 갈까? 9. 자, 이렇게 하고 뭐가 좋니? 기울기 뭐가 좋아? 말해봐. 아무거나 말해봐. 기울기 몇으로 할까?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봐. 재밌잖아. 기울기 몇으로 할까? 민수야. 좋아. 기울기 2. 1 대답했으면 컷할 뻔했어. 너무 쉽잖아. 기울기 1은. 기울기 2 정도는 돼야지. 기울기 2 좋아.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지금 몇이야? 2야. 기울기 2 따져봐.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기울기 2만 준 거야. 기울기만 준 거. 해서 이렇게 본인이 참여하면 재밌잖아. 해갖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에 얘 하나일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하는 거야, 쌤이. 얘 하나가 아니라 쭈르르르르르르르르르 밑으로 내려와서 평행이동이 되다 보면 어디에서 또 만나? 이렇게 기울기는 똑같은데 반대쪽에서 하나 더 만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니까 기울기만 줬을 때는 딱히 하나가 생길 필요가 없고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생긴다는 거야. 알겠어?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알겠지? 기울기를 줬을 때는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 알겠지? 접점을 줬을 때는 하나. 기울기 줬을 때는 두 개.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뭐를 해봐야 돼? 노가다를 해봐야지. 노가다를 해야 공식이 가치가 있고 그 공식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사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공식보다 이게 더 좋아, 사실. 자, 요것들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여러분, 기울기를 알아. 기울기를 알면 뭐라고 쓰면 돼? y는 2x까지 적을 수 있잖아. 맞지? 중학생도 여기까지는 적겠다. 그 다음에 플러스 k. 그 다음 걸 모르잖아, 상수를. 그래? 그리고 k라고 놓고 미지수라고 놓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 단계.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어. 위치관계 배웠지? 위치관계에서 접할 때는 뭐 쓰라 그랬니? 판별식 쓰라 그랬니? 아니, 판별식보다 더 좋은 거 두고 D는 R이다. D 코라를 써. 알겠어? D는 R 뭐였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D였고 그다음 반지름이 아니잖아. radius. 그지? 자, 그러니까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그냥 뭐가 돼버리면 반지름이 돼버리면 진짜 이런 상황이지. 딱 그냥 내가 원의 중심이고 저기 이제 원 테두리가 있어. 영역이 있어. 영역에 딱 걸치면 되는 거잖아. 접선이. 직선이. 그지? 그러면 접선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따라서 얘를 가지고 뭐라 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그게 뭐라고 생각하자? R이라고 생각하자. 여기서 R은 3이지. 그래서 자,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자, 어쨌나? 자, 여기에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여러분 다 바꿀 수 있지. 일반형으로. 내가 굳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 적어놓고 하자. 자,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라 그랬어. 분모에서. 빗변. 빗변.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루트 씌우면 얼마? 루트 5, 2, 1, 루트 5.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쪽에는 뭘 적자? 대입해서. 누굴 대입해? 중심을 대입하지. 얘까지의 거리를 구해줘야 되니까. 맞아? 그럼 0,0 대입하면 싹 다 사라지지. 누구만 남아? K만 남네. K라고 적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 절대값 달아줘야지. 자,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분모하고 자연수 곱하면 얼마? K의 절대값이 3루트 5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K의 절대값이 3루트 5라는 건 K는 얼마라고 해주면 되니? 굳이 범위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얼마 3루트 5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끝났어. 자, 그러면 K가 나왔네? 그래, 2개 나왔네? 맞지? 2개가 나왔네. 자, 여기에다가 한번 K를 넣어보면 뭐가 나와? 직선이 몇 개? 2개잖아. 이더라고. 됐지? 이 2개가 바로 누구야? 하나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해? Y절편이지. 그러니까 Y절편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쪽에 있는 거야. 알겠어? 하나는 플러스 3루트, 하나는 마이너스 3루트. 근데 둘 다 기울기가 2야. 평행한 거지. 평행한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쪽에 있는 녀석이
y인 절편이 3루트 5인 얘다 라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해. 대충. 응용 문제에선 이런 거 물어보겠지 이제. 누가 위에 거고 누가 밑에 거냐 이런 거 물어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해하는 거야. 친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y절편이 3루트 5인 녀석은 위에 있고 y절편이 마이너스 3루트 5인 녀석은 밑에 있어서 이렇게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평행한 직선 2개가 나온다. 자, 이것이 바로 뭐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적선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이야. 노가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얘들아 이게 몇 줄이니? 잘해봤자 하나, 둘, 셋. 아니 이 과정 생략했다고 치면은 하나, 둘, 셋. 세 줄만에 끝나.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치? K는 바로 그냥 곱해가지고 3루트 5니까 뿔마 3루트 5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바로 적을 수 있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세 줄만에 끝나. 사실 공식을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디코랄 쓰는 거. 그래서 디코랄 이거를 잘 써주고 공식은 그래도 개나소나 다 외우는 게 공식이니까 그냥 알려주긴 알려주되 별로 내가 공식 별로 싫어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지. 별로 효율성이 안 따라. 알겠지? 이 디코랄 그냥 쓰면 되는데 얘들아 자 보자. 아까처럼 접점 말고 기울기를 일반화해보는 거야. 기울기를 m이라고 준다. 그리고 반지름은 r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라는 원에서 기울기 누구인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해보자. 자,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디코라를 쓰면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똑같이 기울기 m이라고 했으면 y는 mx 플러스 뭐 k라고 또 봐. 그래 놓고 또 넘겨가지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고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사용하는 거지. 원점하고잖아. 원점하고면 너무 쉽지 않니? 자, 이렇게 d를 한번 구해보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 들어가겠지. 뒷변. 맞아. 자, 그 다음에 0,0 여기 집어넣으면은 k 절대값은 그냥 반지름이 누구야? r이지. 그래서 자, 그러면 k의 절대값이 봐봐.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네.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좋지는 않아. 좋지는 않아. 외워줄 수 있으면 외워. 머리에 공간이 있으면 외워 얘들아. 알겠지? 근데 나머지는 그냥 다 못 쓰자. d는 r 쓰면 돼. 알겠지? 얘도 어차피 d는 r 써서 나온 공식이니까. 됐지? 그러니까 써보자. k의 절대값이 뭐야? 이거지. 여기에다가 뿔마 붙이면 y절편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게 공식이거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야. 되니? 근데 효율성이 너무 안 좋고 굳이 외우는 방법을 하나 보여주자면 얘도 그냥 y는 mx까지는 되지 얘들아. 기울기 알려줬잖아. 기울기 알려주고 직선 구하라고 했잖아. y는 mx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뒤에 부분이 문제인데 아까 전에 선생님 몇 개 나온다 그랬어? 2개 나온다 그랬지? 2개 나온다 그랬으니까 뿔마 붙여주는 거 이해가지? 2개 나온다 그랬으면 뿔마. 자, 그 다음에 여기 r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플러스 1은 그럼 어떻게 하냐? 조금 그렇지만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것도 아까 전에 접점 알려줬을 때 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처럼 이 뒤에 있는 거를 r제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r 곱하기 r이라고 생각해봐. 자, 이거다. 내가 별걸 다 알려주는데 우리 이 뒤에 있는 게 지금 뭐야? 루트지. 루트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아? 이 앞글자 r을 딴 거다. 진짜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걸 알려주겠어. 별걸 다 알려주는데 여러분한테 이거 외우라고. 알겠지? 루트에서 루트로 시작한다는 거야. 루트에서 r 따가지고 진짜 이 루트 생긴 거야. 알겠니? 기호? 제곱근 기호가 근호가 그렇게 생긴 거야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r제곱을 r로 나눴다 치고 r은 그대로 쓰되 이 r은 루트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하고 이 안쪽은 어쩔 수가 없어. n제곱 플러스 1 그냥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 알겠지? 자,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얘도 약점이 있다는 거지. 어떤 약점? 이제 내가 공식을 외웠어. 이거 무조건 쓴다고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만 풀린다 마찬가지? 중심이 어디일 때? 원점일 때만. 네? 원점일 때만. 근데 다행히도 얘는 아까 전에 접점을 알려줬을 때처럼 잘 이해해봐.
이 원이 이동한다고 해서 이 원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서 접점도 같이 이동하잖아. 얘는. 근데 기울기는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 얘가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기울기가 달라지진 않지. 다행히도. 맞아? 누구만 달라져? 위치만 달라지잖아. 그치? 그 위치를 우리가 설정을 다시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거는 되거든? 그러니까 접점을 알려줬을 때는 아예 그냥 아까 전처럼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r제곱 그리고 25다 이렇게 나왔잖아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얘는 갖다가 x-1, x-1 이렇게 둘 갖다 쓰고 y 플러스 이렇게 갖다 쓰면 돼. 이렇게 쓴 다음에 접점의 좌표를 x랑 y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야. 얘는 이렇고, 자 얘는 평행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짜 평행 이동을 해주면 돼. 만약에 x-a의 제곱 플러스 아니다 미지수 넣으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x 예를 들어서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해서 똑같이 반지름 아까 전에 9 했었지? 9. 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라고 준다고 쳐봐. 아까 전하고 똑같아. 뭐만 달라졌어? 평행 이동만 됐어. x축으로 몇 만큼? 3만큼. y축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지. 얘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은 뭐를 짜라? 원점이 중심일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짜라. 자 여기 뭐 들어왔어? 기울기가 아니라 반지름 하나 들어오고 루트 그 다음에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이 들어왔지?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 자 그래서 4 플러스 1이다 2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공식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는 누가 중심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원점이 중심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얘도 똑같이 뭐 해주자? 평행이동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기울기가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되지? 그러니까 얘는 진짜 위치만 바꿔주면 돼 우리가. 자 그래서 뭐 공식을 쓰는 게 잘못되진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y 플러스 2 적혀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했고 그 다음에 2 괄호치고 x 마이너스 3 하면 뭐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쪽에 뿔마 3루트 5는 그대로 쓴다. 끝.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완성했지? 그러니까 할 줄은 알아야 돼 이거. 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추천하는 방식이 그거야. 뭐? D는 R. D는 R만 써 계속. 그게 사실은 더 사고력도 키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좋거든 내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얘잖아. 그래서 기울기 몇인 얘 말해? 2인 얘를 바라지. 그래서 y는 2x 플러스 k 하신 다음에 넘겨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더 쉬워 사실. 공식 외우는 것보다. 자 그래서 요거 루트 5분에 여기에서 3, 마이너스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네? 그러면 6 플러스 2니까 8. 8 플러스 k의 절대값 쓰면은 3. 이걸 풀면 k가 나와. 알겠니? 아까 전하고 똑같이 나와. 이렇게 나와. 알겠니? 자 그래서 3루트 5니까 뿔마 붙여주고 마이너스 8 넘겨버리면은 k가 마이너스 8 뿔마 3루트 5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은 그냥 걔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네? 이해는 가지. 이해는 갔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정리를 해봐야 돼. 꼭 이거 정리 안 하면 진짜 여러분 싹 다 말소돼 기억이. 아까 전에 접점 알려줬을 때랑 지금 기울기 알려줬을 때 딱 두 가지 했지. 이제 하나 더 남았거든. 이제 하나 더 배우면 이제 여러분 뇌 용량이 이미 꽉 찼을 수도 있고, 이제 하나 더 배워야 돼. 우리 이제 선생님 다 한 거 아닌가? 이제 할 게 있나요?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하나 더 있잖아. 이제 왜 할 게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 아니 접선의 방정식 직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 필요해? 기울기랑 접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두 개 지금 다 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기울기랑 접점을 둘 다 안 줘. 둘 다 안 주는 문제가 있어 이제.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배우는 건데 봐봐. 원점이 중심이면서 내가 이번에는 좌표 평면 그렸지. 뭘로 할까? 1로 하자 그냥. 쉽게 1 마이너스 1 반지름 얼마? 1이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자 이런 녀석이 있고 자 여기 쉬운 걸로 갈게.
0, 마이너스. 이번에는 뭘 물어보냐? 뭘 물어보겠어? 얘가 지금 원 밖에 한 점이지. 원 밖에 한 점에가 원 밖에 한 점에서 뭘 구해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게 최종 단계야. 최종 단계. 알겠어? 여러분 이것까지도 배우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접점에다가 표시를 해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저번에 이제 접선의 성질 배웠지. 접선의 성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나온다라는 걸 알았지 저번 시간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한테 접선을 그으면 이게 접선이고 이게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했던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진짜 제일 쉬운 거야. 하나밖에 안 나와. 그냥 공식 쓰면 되거든. 근데 이제 기울기 주어진 건 몇 개? 두 개 나온다 그랬어. 계속 강조해. 그 다음에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어준 접선의 방정식도 몇 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 잠깐만 이거 가는 동안에 생각해봐. 어떻게 구할까? 이제 진짜 주는 게 없는데? 직선 만들려면 뭐 필요해? 기울기하고 접점 필요해. 맞지? 근데 이제 진짜 주는 게 없어. 뭐밖에 안 줬어? 지나는 한 점 줬지. 지나는 한 점. 지나는 한 점이라고 하나 줬는데 접점은 아니지만 접점은 아니지. 접점이라고 하면 어디 있어야 돼? 원 위에 있어야 돼. 얘네? 그러니까 접점을 준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얘가 이 보라색 선이 접선이잖아. 얘가 일단 지나는 한 점은 준 거야. 무조건 여기는 지난다고. 그치? 그래서 0, 마이너스 2로 하나 줬어. 어떻게 할까? 얘를 어떻게 이용해볼까? 어떻게 구워 삶을까? 얘를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하면 가치가 있어져. 어떻게 할까? 했어? 접점을 안 알려줬다 그랬잖아. 이 접점을 내가 미지수로 그냥 넣으면 돼. 알겠어? 아니면 기울기를 안 알려줬다 그랬잖아. 기울기도 모르나? m이라고 놓으면 돼.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풀면 돼. 별로 차이 안 나. 둘 중에 하나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서 풀면 되거든. 네,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둘이 똑같다고 보면 돼. 속도는. 알겠지? 그래서 어느 걸로 가도 사실 풀 수 있어야 돼. 됐니? 자, 그러면 접점을 알려줬다 쳐봐. 1번. 이거는 공식 없어 얘들아? 책에도 없어. 공식 찾으러 가면 안 돼.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공식들만 써야 돼. 자, 시작. 첫 번째, 접점 이용한다. 접점이 a, b일 때 어떻게 쓰면 돼 얘들아? 그치. ax 플러스 by는 1. 됐어? 이렇게 썼잖아 아까 전에.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을 만들었지. 접선이지 얘가. 얘가 답이거든? 근데 이 접선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0, 마이너스 2. 지나는 점이잖아. 이 접선, 보라색 선이 지나는 얘잖아. 0,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리해놔 얘들아. 내가 이렇게까지 풀이 적어줄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b는 1, a는 사라지잖아. 그제? 그래서 b는 결론적으로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러분, 내가 쉬운 걸로 줬어. 0, 마이너스 2. 하나가 0인 걸로 줬거든. 만약에 저 녀석이 x좌표가 0이 아니었으면 어땠어? a가 살아있었겠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생하는 건데 뭐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 다음 걸 보면.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그럼 b만 나왔고 a는 안 나왔잖아. 20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거야. 20 하나로. 이거 하나로 안 돼. 이걸 대입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하시냐면 a, b가 어디 위에 있어? 원 위의 좌표지. 원 위의 좌표. 원 위의 점. 그지? 원 위의 점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지. 대입하면은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관계식 하나 더 나왔다. 예,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한다. 끝! a제곱은 얼마? 4분의 3. 오, a는 얼마? 두 개 나온다. 얼마? 2분의 루트 3. 두 개 나오지? 신기하지? 자, 왜 두 개 나와? 접점인데 왜 두 개 나와? 원밖에 한 점에서 그었잖아. 두 개 나와네. 정상이지. 됐어? 처음에는 당연히 접점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점점을 미지수로 두면은 이렇게밖에 못 넣잖아. 한 개. 근데 내가 여기다 실제로 지나는 점을 대입해보니까 마지막에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는 거. 됐어? 자, 이거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더라. 재밌지 않아? 재밌는데. 이렇게 자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공식 외우라 그래 이거. 이거 그냥 방법을 그냥 가르쳐주고 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고민하면서 느껴봤으면 좋겠어 이거를. 자 이렇게 써도 되고 더 깔끔하게 적으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돼. 자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뭐 해봐야 돼 우리? 이것만 쓸 거니? 아니.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한번 해보자. 알겠어? 기울기를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내가 미지수로 놓고 하겠다고. 그런 말이지.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넣으면 또 시작이 뭐야? y는? mx. 생각하면 돼. 생각하면. 받아들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 알겠지? 항상 그래 수학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하길 바래. 나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y는 mx 플러스 k. 아까 전에도 이렇게 놓은 다음에 뭐 했어? d는? r 썼지. 공식을 사용해도 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거 써도 되는데 난 그거 싫어해. 알겠지? d는 r. 이게 더 빨라. 알겠어? 그래서 y는 mx 플러스 k라고 놓고 여기다가 공식을 쓰면은 d는 뭐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점 대입하면 그냥 k밖에 안 남지 또. 그래서 쉬운 거야. 원점일 때도 k의 절대값 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1. 그치? 응. 자 하면 k의 절대값 얼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여기서 이제 지나는 한정에 뭐 있어? 0, 마이너스 있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끝. 이렇게 하면 끝. 자 마이너스 2는 내가 왜 0, 마이너스를 줬니? 근데 이 문제만 보고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이거 다 지울게. 더 쉬운 방법으로 풀어줄게.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0, 마이너스 1을 줬잖아. 나 자체도 망각하고 있었네. 0, 마이너스 1을 줬으면 y절편이 얼마니? 그냥 마이너스 2지? 끝났네. 여기서 y는 m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냥 두면 되네. 그치? 이렇게 놔놓고 뭐 쓰면 돼? d는 r을 여기다가 쓰면 되지? 그러면은 더 쉽게 풀 수 있지?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자 d는 m제곱 플러스 1 루트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얘들아 이렇게 풀면 돼. 됐지? 자 해서 2는 넘겨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되고 계산하면 m제곱 그냥 이렇게 하자. 얘들아 계산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말랑말랑하게 생각하라고 그러지? 루트 몇이 2야? 4지. 4에서 1 빼면 3이지. 얘가 3이겠지. 그럼 m은 몇이야? 얼마? 루트 3.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계산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 자, 그래서 m은 뿔마 루트 3이다.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면 y는 뿔마 루트 3 x 마이너스 2 끝. 더 깔끔하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얘를 갖다가 정리하면 어차피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둘 다 어때? 계산 줄을 보면은 얘도 얼마만큼 되고 얘도 뭐 얼마만큼 돼. 그치? 그래서 별로 차이는 안 난다. 본인이 그냥 편한 거 골라서 써주면 돼. 뒤에 가서 이제 문제 보면은 여기가 0, 마이너스 2로 줬잖아 내가. y절편은 그냥 줘버렸지. 그렇기 때문에 저기 기울기 났을 때 저거는 쉽게 풀려.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는 저런 걸 쓰면 되고 그다음에 접점이 더 편한 순간에는 접점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접점에서 혜택을 본 게 0, 마이너스 2를 대입해가지고 x가 사라졌잖아. a가 사라졌잖아. 그래서 만약에 a가 안 사라졌으면 어떻게 했으면 될까? 여러분이 여기 a가 안 사라졌을 테니까 이거랑 연립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이지? 연립 2차 방정식 한번 풀어주면 돼. 못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풀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 d는 r 써가지고 d는 r 진짜 좋은 방법이야. d는 r 판별식 쓰지 말고 이렇게 풀면 돼. 됐지? 자, 그러면 거기는 문제만 하고 이제 쉬는 시간 되겠다. 자,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진짜 재밌어. 이게 세 가지 딱 이것만 마스터하면 여러분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된다? 그럼 끝난 거야, 그거는. 그래서 자, 예제 5번 이지. 예제 5번 해봐. 자, 뭐래? 2x-y 플러스 3은 0에 평행하고 평행하면 뭐야? 기울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갖다 표준형으로 고치지 말고 1차원수로 고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그건 아마추어 나오는 행동이고 바로 그냥 a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두면 되잖아. 맞지? 자 이렇게 둔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래 문제에서 원점이래. 당연히 원점이겠지. 예제 문제인데 그치? 원점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4이냐 맞지? 안 적어도 되지? 자 그러면 뭐를 이용하자? d는 r을 이용한다. 이게 더 좋아. 공식을 쓰면 여러분 뇌가 딱딱해져. 물론 공식도 쓰는 연습은 해보는데 d는 r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d는 r 써보면 d는 뭐야? 루트 5분의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점 대입하면 다 사라지고 k만 남겠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서 반지름이 이번엔 4다. 아까 전엔 3이었는데 4로 변했을 뿐. 상황은 똑같아. 됐지? 그러면 k의 절대값이 4루트 5일 테니까 k는 얼마? 얼마? 4루트 5. 끝. 여기다가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 2x-y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5는 0. 됐지? 진짜 쉬워. 너무 쉽다. 얘를 넘기면 그냥 뭐래? 1차함수 형태도 표현할 수 있겠지? 거기는 이제 1차함수 형태로 나와있지? 그건 이제 공식 썼다는 얘기야. 알겠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넘어가자. 자, 넘어가서 7번으로 가죠. 7번으로 가죠.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 지나고 문제 푸는 시간 좀 줄게. 알겠지? 자, 7번 일단은 자, 1,3에서 어디서 1,3이야. x좌표도 0이 아니고 y좌표도 0이 아닌 상황이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쉬운 거 줬었지? 이제는 이걸 한번 풀면서 한번 연습해보자. 자, 원밖에 한 점이지 1,3이.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하면 안 돼. 원밖에 한 점이야.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 안 할 것이고요. 1 더하기 9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원밖에 한 점에서 그림을 일단 떠올려봐. 원밖에 한 점 1,3에서 뭐 했대?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대. 몇 개를 그을 수 있다? 2개를 그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그치? 그래서 이 2개를 구하라는 건데 아무것도 안 줬지. 접점도 안 주고 기울기도 안 줬어. 그럼 뭐 해라? 접점과 기울기 둘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놔라. 알겠어? 그런 행동을 취해줘야 돼. 자, 그럼 뭐 할까? 둘 다 해봐. A, B 여러분 연습해야 되잖아. 어차피 집에 가서 연습해야 되니까 둘 다 해볼게. 자, 접점은 A, B라고 한번 놔보고 자, 얘에 대해서 한번 접선의 방정식을 짜보면 AX 플러스 BY는 몇? 1 이렇게 짜주면 되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넣어? 1,3을 넣으면 되겠다. 1,3을 무조건 얘는 지나잖아. 맞지? 지나잖아. 지나니까 대입하는 거지. A 플러스 3B는 1. 자, 요렇게 쓰면 되는 건데 자, 요렇게 썼을 때 미지수가 2개이면서 1차원 형식이야. 풀어 못 풀어? 얘 하나로는 어림도 없지. 그치? 자, 그러니까 하나가 더 필요한데 A, B가 무슨 점? 1 위에 점이잖아. 뭐 한다? 대입한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됐지?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얼마? 1 이런 식이 또 나오니까 이 둘이 뭐 해버리자? 연립해버리자. 짬뽕해버리자. 그지? 자, 그럼 어째? A는 고쳐 쓰는 거지? 1-3B 자, 이렇게 고쳐 쓰고 나서 여기 있는 A 자리에다가 뭐 해주자? 대입해주면 된다. 대입법. 자, 그러면 1-3B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끝 1 이렇게 되지? 정계? 그냥 푸는 거야. 조용히 해볼까? 뭐가 푸니까? 10b제곱 마이너스 6b는 0. 자, 해서 2로 나누면 5b제곱 마이너스 3b는 0. b는 0 또는 5분의 3. ASMR 해봤어. 자, 이렇게 해서 b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0 대입하면 얼마? a는 1. 그냥 1. 5분의 3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온다. 자, 이렇게 두 개 나오지? 자,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봐. 하나는 뭐? 봐. 요걸 대입하고 요걸 대입하는 거지. 1,0. 1하고 0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x, 그 다음 y는 사라지고 x는 1이 돼. 이게 뭐야? y축에 평행한 직선 나오네. 얘 y축에 평행한 직선 나올 거라는 거야. 적선이 하나가. 그래서 이거 하나랑 그리고 또 뭐? 여기다가 이제 5분의 3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4 집어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양변에 5 곱하자. 그렇게 하면 얼마? 3x 마이너스 4y는 5. 이렇게 하나가 또 나오겠지? 평범한 직선 1차 방정식.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거기 있지? 답에. 그리고 또 뭐한다? 이것만 하면 진짜. 자 기울기. 방금 전에 이 방법이 뭐? 접점을 미지수로 놨을 때 a, 2로 놨을 때 그러면 기울기를 뭘로 놨을 때 m이라고 놨을 때 한번 해보자. 자 시작. y는 자 여러분 이거 돼? 지금 지나는 점이 어디야? 1,4. 내가 예전에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딱 한 번 알려주고 나서 여러분 반응을 보고 딱 한 번 써보고 안 쓰기 시작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거 내가 예전에 딱 한 번 썼었지. 다시 증명해줄까? 간단하게 봐. 직선의 방정식을 짜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지? 그럼 뭐가 필요해? 지나는 한 점, 기울기가 필요하잖아. 근데 지나는 두 점 나왔을 때도 우리 직선의 방정식 짤 수 있지. 지나는 두 점. 두 점을 이으면 그냥 직선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거 하나를 x, y라고 줬어. 그러니까 x, y라고 준다는 얘기는 이따가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볼 텐데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이거든. 이 자취의 방정식이 지금 도형을 직선으로 이루고 있는 거거든. 움직이는 점. 얘가 움직이는 점이야. x, y가. 그래서 이 움직이는 점이 움직이면서 남기는 그 자취가 직선 모양이라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짜면 그게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 생각하면 돼.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어차피. 자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내가 지나는 점, 얘가 지나는 점이고 지금 잘 파악해야 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거 좀 어려워. 정점. 얘는 그냥 정해진 점이야. 정지에 있는 점이라고 봐도 돼. 뜻이 그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는 점이야. 동점. 다른 말로 임의의 점이라고 돼. 임의의 점. 정해지지 않은 점이야 얘는. 그래서 얘는 정해진 점, 얘는 정해지지 않은 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한다? 이 x좌표와 y좌표 말 그대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 관계식이 바로 누구? 자취의 방정식, 이 도형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이 도형 자체가 직선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직선은 당연히 뭐야? 기울기가 존재하고 그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잖아. 이제 밑변분의 높이로 구하잖아. 이걸로 한번 두 점을 갖다가 이용해서 기울기 구해봐. 어떻게 돼? x에서 a 빼면 x 증가량이 x-a지. y에서 b 빼면 y좌표의 증가량 y-b지. 이게 기울기잖아. 기울기 m. 맞아? 그럼 내가 기울기 m짜리면서 지나는 점이 a, b 직선의 방정식을 짠다면 그냥 이렇게 짜면 되는 거야. 끝이야. 근데 끝인데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 여러분이 아는 형태가 아니잖아.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잖아. 어떻게 해줘? 양변을 x-a를 곱해. 이쪽으로. 그럼 y-b는 뭐가 돼? m x-a 95% 완성됐지? 여기 마이너스 b만 넘기면 뭐가 돼? 우리가 아는 지나는 점이 a, b일 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거 공식이니까 꼭 외워야 돼. 이거는. 알겠지?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평소에 기울기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 주어지면 그냥 만약에 기울기 2면서 지나는 한 점 1,3이면 그냥 2 곱하기 xn이라 쓴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뭐 들어갈지 생각해봐 라고 하지. 여기 1 들어가면 2니까 3 되려면 여기 1 필요하겠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잖아. 이거는 중학교 방식이야. 여러분이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란 게 고등학교 때 도입이 되면서 자취의 방정식을 써가지고 나온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때부터. 알겠지? 이걸 심지어 중학교 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1차부터 배울 때부터.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지나는 한 점에 x좌표를 빼. 그렇게 해서 인수로 딱 적어. 기울기 옆에다가. m 곱하기 x 하잖아 우리가. 그지? 그 x에서 지나는 한 점에 x좌표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 지나는 점에 y좌표도 빼는데 y에서 빼는데 어차피 뺀 걸 어차피 이쪽으로 넘길 거잖아. 맞지? 방금 전에 봤잖아. b를 넘긴 거. 자 그래서 지나는 점에 y좌표는 뒤쪽에다가 이렇게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적어야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쉬워져. 그래서 mx-n 플러스 3. 자 이렇게 전개해준 다음에 뭐 쓴다? d는 r 쓴다. 끝. 자 여기서부터 빠르게 그냥 쓰자.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0,0 집어넣으면 너 사라지고 얘만 남지. 맞아? 마이너스 n 플러스 3은 누구? 기울기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얘 곱해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의 절대값은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해? 양변 제곱해야지. 그지? 양변 제곱해서 얘 제곱되고 얘 제곱되면은 얘는 그냥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정의 때문에. m제곱 플러스 1 그대로 나오고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자, 이렇게 나오면 m제곱과 m제곱이 없어지면서 1차 방정식이 된다. 그치? 얘 풀어주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m은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그 과정을 하나 안 넣었다. 잠깐만. 접점으로 하는 게 더 쉬웠네, 그지? 일단은 봐봐. 여기에서 이미 부호가 결정이 됐잖아. 마이너스 n 플러스 3의 절대값을 씌운 게 얘는 양수지 무조건. 얘 무조건 양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3은 뿔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일단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하면 m이 하나만 나올 텐데 그럼 안 되는데. 잠깐만 왜일까? 어디에서 뭔가를 빠뜨린 걸까? 그러네. 지금 빠뜨린 게 아니라 빠뜨린 거는 없고 이거 양변 제곱해가지고 풀어서 m이 하나가 나와. 마이너스 6m 플러스 9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얘들아 아까 전에 접점을 이용해서 구할 때 뭐 나왔어? 하나는 기울기가 없었지. 하나는 방정식이야. 그냥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가 하나가 나온 거야. 확인되지? 왜 m제곱도 없어? 그래서 1만 적어주고 얘 넘기면은 m은 3분의 4 이렇게 나오지? 3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4를 기울기로 갖는 직선이 바로 얘야. 맞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얘는 그러면 기울기로 놨을 땐 더 안 좋은 거야. 알겠어? 여기서 x는 1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림 그려서 바로 구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한 개밖에 안 나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거든? 여기서 한 개밖에 안 나왔잖아, a. 하나밖에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 0,0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1,3을 우리가 어디다 찍겠어? 0,0의 오른쪽 여기까지 반지름이 1이니까 이 위쪽에다가 여기에다가 1,3을 찍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림을 그릴 적에. 그러면 그냥 1,3에서 이 원에다가 그은 접선은 어떻게 되겠어? 수직, 하강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정의에 의해서 x는 1이다 이렇게 답해줄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로 놓는 편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안 좋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준 문제에서는 예시로 든 문제에서는 오히려 기울기로 두는 편이 나았지. 왜냐면 y절편을 알려줬으니까 바로 식자면 되잖아. 근데 이 상황은 접점으로 넣는 거, 접점을 미지수로 넣는 게 더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면 돼. 그치?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다 라는 게.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 차례. 됐어. 빨리 끝났네. 자, 쉬는 시간. 자. 여러분 평행이동에서 이차함수나 뭐 원의 방정식 평행이동할 때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데 왜 x 대신에 x-p를 대입하는지 y 대신에 왜 y-q를 대입하는지 그게 궁금했잖아. 그치? 중학교 때부터 왜 그게 그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되지가 않고 그 반대로 되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았어? 그게 여기에서 풀리는 거야. 뭐? 자취의 방정식. 자,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이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점이 아까 전에 봤을 때 직선의 방정식 아까 전에 짰을 때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점이 자취를 그리는 거야. 자취를 막 그려. 자취라는 건 한국말로 다른 말로 발자국을 말해. 영어로는 트랙. 오케이? 막 그 레이싱 게임을 하면 우리가 레이싱카가 막 돌다가 이제 드리프트 하면서 발자국을 남기잖아. 그지? 바퀴 자국을 남기잖아. 검은색으로. 그지? 그런 걸 이제 트랙이라고 하는데 그 트랙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런 식으로 막 남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러한 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거는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이차함수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점이 또도도도도 찍히면서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은 얘는 이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알겠어? 이차 함수도 자체의 방정식이고 움직이는 점이 이렇게 원 모양을 그리면서 움직이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또 뭐 있어? 직선의 방정식도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해서 짰지. 이 위에 있는 움직이는 점을 x, y라고 놓고 그다음 이 위에 있는 점을 a, b로 놔가지고 진짜로 그냥 기울기 구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직선의 방정식 짜는 과정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을 얻어냈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좌추의 방정식인데 좌추의 방정식을 그냥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점들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쉽게 말해서 도형의 방정식으로 만들었고 그 도형의 방정식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해봤을 때 원의 방정식 그리고 이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나중에 배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런 것들 전부 다 뭐야? x와 y 사이에 관계식이에요. 관계식. 이 관계식을 짜주면 결국에 자추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 x, y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자추의 방정식이다. 그냥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정점이야. 정해진 점. 그래서 정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알려준다 내가. 정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다가 이니셜을 쓸 때 대문자로 쓰고 이 대문자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A, B, C 그런 거를 이제 적지. 근데 이제 동점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P, PQR을 자주 써. 알겠지? 만약에 문제에서 PQR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동점이야. 동점. 움직이는 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점은 보통 문자로 X좌표와 Y좌표가 구성이 돼 있어. 알겠어? 문자로 돼 있어. 문자로.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해보자. 뭘로 할까? 뭘로 하지? 잠깐만. 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문자를 쓸 건데 이걸로 할게. 이걸로. 그러니까 이제는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짜져. t-1, t제곱 플러스 2. 만약에 이렇게 짜진다. 얘는 지금 움직이는 점이야. t의 값에 따라서 x좌표와 y좌표가 재설정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 실제로 그냥 x하고 y로 두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움직이는 점, 동점 P가 그리는 자추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결국엔 뭘 구하라는 거다? x, y 사이의 관계식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x와 y 사이의 관계식, 얘하고 얘를 엮고 싶은 거거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식은 뭐야? x는 t-1, y는 t제곱 플러스 2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x는 t-1, y는 t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적으면 얘는 지금 누구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이잖아. x는 t에 대한 식, x와 t에 관한 관계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와 t에 관한 관계식이 나와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난 지금 x와 y를 엮고 싶단 말이야.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으로 하고 싶어. 얘네 둘이 사귀게 만들고 싶어. 근데 x하고 t가 친해. 그 다음에 y하고 t가 친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실제 생활에서 t가 매개체 역할을 해야겠지. 친구잖아 둘이. 둘이 친구고 둘이 친구야. 근데 x하고 y하고 사귀게 만들고 싶어. 삼각관계. 자, 이렇게 됐으면 t가 어떻게 해줘야 돼? 둘이 이어주고 나서 자기는 빠져야지. 거기서 빠져나가야지. 그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 수학에서는 소거라고 부른다. 소거. 없어진다.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x와 y를 일단 이어줘야 되잖아. 이런 걸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중매쟁이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의 표현은 이런 t 같은 게 네? 매개 변수라고 불러. 나중에 매개 변수 나중에 배워. 고2, 고3, 고2 때 배운다. 고2 때 미적분에서. 그래서 매개 변수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요 t가 이 둘을 x와 y를 매개하는 역할이 된단 말이야. 이어주는 역할. 알겠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방법은 이거 하나뿐이야. t는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야지. 그치? t는 x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하고 나서 누구와 누구를 이어주고 싶었어? x와 y를 이어주고 싶었지. 그리고 t는 빠져야지. 이제 그 공간을. 그러면 x 플러스 1을 어떻게 하자? 요 t 대신에 대입을 하자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하면 y는 뭐 나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뭐가 나와서? 이차함수 나왔지. 뭐가 나온 거야? 자추의 방정식이 나온 거야. 알겠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도형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누구를 만들면 된다? XY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잘 안 하다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또 연습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요 생긴 함수의 위에 점을 x, y라고 찍어보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바로 내가 얘를 어떻게 평이동해? 한번 평이동을 시켜볼게.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이동했다 쳐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점 자체가 이동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이 함수 그래프 자체를 이렇게 평이동 시키겠지. 잘 됐니? 잘 그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자체가 평이동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y는 fx라고 하면은, 지금 y는 fx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란 말이야. 이걸 이제 평이동 가면 다시 한번 좀 다룰 거야. 평이동 가면. 그래서 우리가 x를 x 플러스 a로 만들었고 y를 y 플러스 b로 만들었는데, 이제 식은 어떻게 되냐? 식은 y 플러스 b, x 플러스 a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얘들로 다시 재설정해야 돼. 누구를? 자취의 방정식을 재설정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얘들을 다 뭐라고 보자? 라지 x, 라지 y라고 놔. 그냥 x랑 y로 똑같이 놓은 건데 이 x랑 다른 거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x는 라지 x로 놓은 거야. 알겠어? 얘네들이 다른 거야. 다른 x. 당연히 여러분이 보시기에. 근데 이렇게 그냥 x 똑같이 놔도 되는데 스몰 x로 이렇게 스몰 x라고 만약에 이쪽을 스몰 x라고 놔버리면 똑같은 x가 돼버리기 때문에 라지 x라고 놓은 거라고.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 x 플러스 a는 지금 현재 x 라지 x고, 그다음 y 플러스 b는 현재 뭐야? 라지 y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x는 또 뭐가 돼? x 마이너스 a. 그다음에 y는 또 뭐가 돼? 라지 y 빼기 b. 일단 봐. 모르시겠지만. 자, 여기에서 그러면 x랑 y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원래 식에서 x랑 y가 뭘 의미해? 이 x랑 y를 의미하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다시 라지 x 빼기 a랑 라지 y 빼기 b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t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줬던 것처럼. 그지?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x 자리에다 넣고 이렇게 한번 y 자리에다가 넣어보면 누가 나온다? y 마이너스 b는 f 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 자, 요게 바로 평행 이동이 된 거거든. 된 거야. 요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을 짠 거야 지금. 평행 이동했을 때의 자취의 방정식. 얘를 이 전체를 그냥 다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이 점들이 다 평행 이동이 됐다라는 걸 표현하는 식이 바로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라지 y, 라지 x 같은 걸 사용하지 않지. 뭘 사용해? 스몰 y, 스몰 x를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이 문자와 이 문자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식을 짜준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소문자로 바꿔서 쓰면은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는 평행 이동이 나와. 알겠어? 평행 이동된 식이 나온다. 어떻게? fx-a라고 써준 다음에 b를 넘기면 플러스 b. 여러분이 아는 2차 함수 평행 이동에서 했었던 평행 이동이 바로 얘야. 알겠어? 그게 바로 무슨 개념? 자취의 방정식 개념이라고. 알겠지?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자 이제. 자, 이제 평행이동으로 넘어가서 평행이동에서 점의 평행이동과 바로 그래프의 평행이동이 있는데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은 매우 상식적이고 쉬워. 봐봐. 평행이동. 자, 페이지. 자, 거기 125쪽. 맞지? 거기로 한번 가보시고. 자, 이런 거야. 우리가 좌표평면 딱 그려보고. 자, 몇 컴마 몇으로 할래? 3,2로 가자. 얘로 가자. 3,2. 자, 3,2를 갖다가 내가 평행 이동한다. 어떻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 하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이 그대로 이동하는 거지. 그냥 이동하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x축 방향으로 2라고 하면은 뭐야? x축의 양의 방향, 그냥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생각하면 되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위나 아래쪽, 위아래로 이렇게 y축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위쪽이라 하면 증가, 아래쪽이라 하면 마이너스, 감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라 그러면 실제로 그냥 뚜뚜뚜뚜뚜뚜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찍는다?
5에서 위쪽으로 가서 이쪽에다가 찍어주면 3,2라는 점이 어떻게 됐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오른쪽 평행 이동해서 5,2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디? 밑에 쪽으로 간 거지. 밑에 쪽으로. 밑에 쪽으로 몇 칸? 한 칸만큼 내려가서 이쪽에 찍힌다 해서 4,1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문제에서 그냥 나왔을 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평행 이동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 한 번에 평행 이동하는 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만약에 A,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해. 자, 그러면 그냥 완전 상식이야. 점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하면 된다? 상식을 따르면 된다. X축 방향으로 2라 그랬으니까 X좌표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고 너무 쉽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러면 Y좌표에서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된다. 그냥 평행 이동하는 만큼 Y가 아니지 B에서 그냥 평행 이동하는 만큼을 뒤에다가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해서 점의 평행 이동은 매우 상식적이고 쉬워.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놓냐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잠깐 지우고 문제에서는 점의 평행 이동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놔. 자, 이러한 평행 이동에 의하여 라고 해놔. 그래서 이러한 평행 이동 점이지 A, D 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3.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다? 그럼 무슨 뜻으로 해석해라? A, B라는 점이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어떠한 점을 평행 이동을 하시오.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플러스 2 붙이고 마이너스 3 붙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른 점 이러한 평행 이동에 의해서 뭐 4,6을 평행 이동해 주시오 라고 하면은 그냥 뒤에다가 뭐 붙이면 된다?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붙여서 6,3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 됐지? 처리되겠지? 요 정도.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거기 넘어가. 이거 너무 쉬우니까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 개념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바로 예제 문제로 가셔서 자, 예제 1번 바로 나왔지? 1번 자, 점의 평행 이동 중에서 1번 이렇게 나온다 이거. X, Y는 어떻게 평행 이동해라? X-3, Y 플러스 7로 평행 이동해 주시오 라고 했지. 어떻게 평행 이동하라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상식 마이너스 3 그치? Y축 방향으로 몇만큼? 7만큼 평행 이동해 주시오. 이러한 평행 이동에 의하여 누구를? A, 마이너스 4를 말 그대로 1, B로 평행 이동 시켜보겠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그냥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주시면 1이 된다. A 마이너스 3은 1이다. 이런 소리네. 너무 쉽잖아. A는 얼마? 3을 빼주면 1이 된다? 오케이, 너는 4다. 그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7을 더하시면 B가 된대.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 플러스 7. 이걸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됐지? 이런 거야. 점의 평행 이동은 진짜 쉬워.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진짜 쉬워. 할 게 없어. 그냥. 그 다음에 2번. 자, 위에 보면은 5,3을 어떻게 평행 이동했다? 화살표 3,0으로 평행 이동시켰다. 자, 그럼 봅시다. 바로 5를 3으로 만들었네. 마이너스 2만큼 해준 거지? 평행 이동을. X축 방향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몇만큼? 3이 빼졌네.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9가 평행 이동되어져서 얻어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너무 쉽지? X좌표 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붙이면 마이너스 3, 되겠고 Y좌표 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9에서 3 빼면 얼마? 6 이렇게 설정이 되겠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점의 평행 이동은 너무나도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진짜 상식선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이렇게 풀리는 게 점의 평행 이동인데 자, 우리가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쉽지 않다. 상식이 아니다라고 애초에 생각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좀 쉽게 느껴지지. 자, 이제 평행 이동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점의 평행 이동이 있고 방금 전에 한 그 다음에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 있는데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x-a y-b를 갖다 xy 대신에 대입한다라고 그랬어. 그 이유가 뭐다?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다시.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거 봤었지? 다시. 여기에서 x, y를 잡아. x, y를 잡는다는 건 무슨 말?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겠다는 거야, 항상. 알겠어? 동점. 이 동점 x, y를 잡았을 때, 이 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이런 예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뭐 이쪽으로 올릴까 이번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다 생각을 해봐. 알겠어? 자, 그러면 x축 방향 a, y축 방향 b만큼 평이동했을 때 이 점의 좌표 하나는 여기로 바뀌겠지. 다시 점의 평행이동이잖아. 점의 평행이동은 아까 전에 상식선에서 하라고 했어. 그냥 상식적으로 x에다가 a를 더해주고 y에다가 b를 더해주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지금 그거 됐지? 자, 그래서 점은 표현을 했잖아. 난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식을 짜고 싶은 거야. 식을. 자취의 방정식을 짜고 싶은 거라고. 그래프의 도형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x, y일 때 이 x, y를 만족시키는 도형의 방정식이 얘라는 거야. 알겠어? 여기 위에는 임의의 점들이 무수히 많은데 얘는 동점이라고 그랬잖아. 애초에 움직이는 점인데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여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된다고. 알겠지? 애초에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특성을 이해하면, 즉 x좌표와 y좌표 사이에 뭘 구하면, 관계식을 구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반대로. 그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이야. 그럼 반대로 이 좌표와 이 좌표, x를 x로 보지 말고 y를 y로 보면 안 돼. 여기에서는. 알겠어?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었어. 뭐가? x가 이렇게 평이이동했잖아. x, y라는 점이 평이이동했기 때문에 얘 x라고 보면 얘 자체를 x라고 보면 안 되고 얘 자체를 y라고 보면 안 돼. 다시 재설정해야 돼. 우리가 이 점이 움직이는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을 어떻게 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걸로 짜줘야 될 거 아니야. 모양은 안 바뀌겠지. 평이동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도형의 방정식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서 넣을 건데 그 도형의 방정식이 x랑 y로 이루어지면 안 돼 바로. 자, 여기에서 얘네들을 뭐라 넣으라고 그랬어? 라지 x, 라지 y로 넣으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야. 라지 x, 라지 y. 얘가 바로 라지 x, 라지 y가 바로 이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그렇게 설정이 돼.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구해야 돼. 다시. 뭐를?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을 다시 구하면 여기 들어올 식이 만들어진다. 됐어? 자, 반복해서 이거 지금 찍어두니까 반복해서 봐야 돼. 알겠어? 그래야지 조금 이해될까 말까야 이게. 자, 그래서 x하고 y라고 맞지? 그러면 아까 전에 뭐 했어? x 플러스 a는 지금 라지 x를 뜻하고 스몰 y 플러스 b는 라지 y를 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된 형태로 놓은 다음에 나는 지금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키고 싶어? 라지 x랑 라지 y를 연결시키고 싶은 거지 지금. 얘와 얘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맞아? 얘하고 얘를 엮어주고 싶은데 얘네 둘이 영 이어지지가 않네. 왜? 여기 지금 얘는 x와 x, 스몰 x와 라지 x 사이의 관계식이고 얘는 스몰 y와 라지 y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그치? 대체 어찌하면 얘와 얘를 엮어줄 수 있냐는 거야. 사귀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지금 그린라이트잖아. 얘네 둘이. 그냥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어. 근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 x랑 y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얘네들 친구끼리, 친구의 친구끼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x는 라지 x 마이너스 a. 아직 잘 모르나? 연애 관계? 자, 라지 y 빼기 b. 이렇게 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다음에 뭐 해라? 이용할 때 원래 식밖에 없잖아. 그지? 이용할 관계식의 틀이 여기 있단 말이야. 틀. 얘가 틀이야, 틀. 여기에다가 이제 라지 x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은 이거 하나가 그냥 x에 관한 관계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 빼기 b를 또 y 자리 대신에 넣어주면은 여기도 y에 관한 식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가 보였다? 스몰 x, 스몰 y는 빠져주시고 그 공간에서 라지 x랑 라지 y 사이의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떻게 자? y 마이너스 b는 f 라지 x 빼기 a. 그래도 신난다. 마지막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짜진다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알겠니? 평행 이동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돼. 원래 식이 y는 fx야. 응?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 원래 도형의 방정식이 하나가 주어졌다 쳐. 이렇게. y는 fx인데 얘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프 자체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겠다 하면 그 스몰 x 자리에다가 라지 x 빼기 a, 스몰 y 자리에다가 라지 y 빼기 b를 대입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라지 y랑 라지 y랑 라지 x를 쓰는 사람이 없잖아. 그치? 어떻게 써야 돼? 관계식을 내가 함수, 일반적인 함수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짜야 돼? 스몰 x랑 스몰 y로 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같은 좌표 평면상에다가 나타내려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짠 다음에 넘겨.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고. 이걸 알잖아. 이차함수에서 이렇게 했지. 평이동. x 대신에 x-a 넣고 y 대신에 y-b를 넣는 건데 어차피 걔를 넘기니까 뒤에 쪽에 플러스 b가 생긴다. 이렇게 되었지.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는 대놓고 그냥 이렇게 나왔잖아. x 대신에 x-a를 넣고 y 대신에 y-b를 넣는다. 됐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행 이동을 지금부터 비상식적이지. 비상식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거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다 일단. 여러분 됐지? 일단은 이거 지금 한번 들어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 지금 이걸 뭐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자취의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까지 배워왔었던 2차 함수도 그렇고 이번에 배운 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뒤에서 배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그냥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다 그러면 x 대신 x-a 그 다음에 y 대신 y-b를 넣는 행위를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가야 되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으로.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한번 들어두고 문제 푸는 때는 또 쉬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도 해놨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이제. 이것만 하고 끊으면 좀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렇게 나와 이제. 앞으로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하느라고 알려줄 때는 이렇게 나와. 아까 전에 점의 평행 이동할 때랑 비슷하지. 뭐만 달라? 이 앞에 F가 붙었고 이 뒤에 뭐가 붙었어? 능력이 붙었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 이걸 제일 최우선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아까 전에 그냥 x, y 점만 나왔을 때는 그냥 점 순서쌍만 나왔는데 이제는 순서쌍을 여기 F 옆에다가 박아버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선생님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설명할 때 진짜 잠깐 설명한 적이 딱 한 번 설명한 적인데 이거 자체가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불러? y는 fx 함수라고 부르지. 여기에서 fx가 뜻하는 게 뭐야? y는 빼고 fx가 뜻하는 게 바로 이게 x에 대한 식이다 해서 fx라고 붙여진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미지수가 2개 이상이라면 어떻게 할래? 그래 그때도 fx 할래? 아니라는 거야. 요거는 뭘 뜻하는 거다? 이 fx, y 이 fx, y가 뭘 뜻하는 거다? x, y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 뜻이야 fx, y가. 그래서 그리고 옆에 능령이 붙여졌다는 거는 뭐다? 관계식 옆에 능령이 붙여졌네? 뭐? 방정식이란 얘기야. 알겠지? 무슨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됐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도형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 그래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 주겠다. x축 방향으로 이거 몇이라고 읽어야 돼?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만큼 플러스 3만큼 평이동했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 반대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했다.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으라고 그래프로 평이동할 때.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아까 전에 x, y 있었다고 무조건 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앞에 f가 붙어 있으면 얘 뭐다? 그래프라고. 알겠어? 그래프를 평이동할 때는 상식이 뒤집어져. 그걸 기억하면 되잖아. 오히려 쉬워져. 그러면 상식이 비상식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쉬워지는 거야. 반대로 얘는 3만큼 평이동했고 얘는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다. 쉬워지는 거야. 이 부분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개념 배웠고 이걸 토대로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끝나. 알겠지? 여러분 집에 갈 수 있어.